여러분, 드디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그러니까 4월 29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네요. 국민의힘 2차 경선, 그리고 이제 사퇴 시한 직전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원래 화요일이 국무회의 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 한덕수 대행이 아마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에서의 그 시정연설은 이 관세 협상에 관한 또는 이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이제 그 시정연설인데 국회가 통과해 주십사 뭐 이런 건데 아마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6월 3일에 있을 조기 대선 최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29일 전후가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어, 한덕수 대행은 관세 협상을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래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또 국민의힘 쪽에 이제 경선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29일이면 국민의힘의 무명의 마지막 투자가 결정되는 날이 29일입니다. 물론 과반을 차지하는 한 명이 나오면 두 명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곧바로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판세로 봐서는 어, 그냥 공번에 과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세 명이 1등에서 3등까지의 세 명이 거의 1% 포인트 안에서 이 삥을 벌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세 명하고 이제 어, 나머지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대개 29일에 나타나는 그 당원 50%, 국민 여론 50%, 이 그 표심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 않을까. 어느 한쪽이 좀 쏠림 현상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과반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시기까지 고려를 해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 날짜를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이렇게들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덕수 대행이 이제 공직자이니까 공직자는 선거일로부터 역산해서 한 달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은 6월 3일 날 대선이니까 30일 전이면 5월 3일 이제 사퇴를 하면 되는데 5월 3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 29일 날 선언하고, 그러려면은 물리적 계산으로 봤을 때 4월 28일 날 월요일 날 총리직을 내려놔야 되는 뭐 이런 이제 타임 스케줄이 나오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그 마지막 국무회의를 끝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끝내고 해야 되겠죠.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공직자로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이 좀 어색한 것이 월요일 날 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사퇴를 하면 국무회의 주재를 못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 추가 경정 예산 시정연설을 하는데 언제 출마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또 묻는다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미 행보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한덕수 대행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냐? 평택입니다. 캠프 함프리스에서 분필 한덕수 대행은 병장 예비역 병장입니다. 분필을 어필했다.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경기도 평택시 한미연합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한미 양국 군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로란 대선 후보들 중에 제대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행보로 봤을 때도 한덕수는 이미 대선 출마를 대내에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원래 어떤 사건이든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22일 날 그제 했으니까 이제 5월 22일 날 해야 원래 대법원이 하던 그런 이제 그 관례에 맞는 건데 오늘 또 합니다. 오늘 또. 그러니까 3일 사이에 사흘 새에 두 번이나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 선고 혐의에 대해서 또 심리를 합니다. 이러면 속전속결 정도가 아니라 초고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폭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 결론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될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경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파기 재판을 할지. 그런데 후자 쪽에 힘이 실린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 이러고 있고 민주당은 또 뭐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법조계에서는 아무튼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리가 어떻게 사흘 새 두 번이나 열리냐.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이재명 이제 발 뻗고 못 잔다. 대통령 선거일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 자판이 아니라 유주의 취지의 파기 환송만 되더라도 이재명한테는 치명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속도전을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석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이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심조심하는 그런 느낌을 어제 TV 토론 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론을 얘기하지 않고 총론을 추상적인 언어로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급격하게 줄이고 SNS로 공약과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가령 의대 정원에 관한 얘기를 꺼낼 때도 합리화라는 말만 제시를 할 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곁들여지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꼬투리 잡힐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소환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조사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도 정조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진 법사가 통일교 측 간부로부터 뭐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건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목걸이가 6천만 원, 근데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번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6천만 원짜리를 잃어버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건진법사 집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발행 포장 신권, 관봉권이라고 하죠. 이 100장씩 묶은 다음에 그걸 하얀 이 띠지로 이렇게 꽉 묶고 거기다 묶은 자리에다가 도장 꽝 찍는 것. 이게 이제 관봉권이다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인 등에게서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려 한 의혹이 있는 무속인 전성배 씨 건진법사 집에서 검찰이 5천만 원 상당의 신권 돈 뭉치를 압수해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밀봉되거나 종이띠로 묶인 이런 돈 뭉치는 관봉권이라고 하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6.3 대선이 40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하루에 공약 하나씩 내놓는 일일 일 공약 이 체제로 거의 같이 가면서 이제 어대명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국민의힘 이제 4강으로 압축이 됐는데 오늘 하고 내일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맞수 토론을 벌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네, 이 사람이 안철수. 그런데 국내 힘이 탄탄, 단탄 2차전으로 갈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토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의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외친 안철수 의원이 4강에 진입을 했다. 정가에서는 지지층의 보수 와해 우려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안철수 의원이 4강에 진입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다른 후보 3명에게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리를 이제 제대로 좀 밝히는 그런 발표를 연일 거듭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GP, 그러니까 DMZ 안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임시초소, 아드포스트, GP, 그쪽이 그 GP의 핵심 시설이 이제 지하에 다들 있거든요. 이것이 파괴가 안 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GP가 불능화됐다, 이렇게 유엔사에 거짓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 GP 불능 유엔사도 속였다. 조선일보 일면톱입니다. 감사원 검찰의 6명 수사 요청. 당시 군이 북한의 GP 핵심인 지하시설이 파괴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조작을 했다. DMZ 관할 유엔군 사령부에 우리 쪽 GP를 철수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김사원이 밝혀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